김부겸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양문석 막말.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 자, 이 얘기를 먼저 좀 얘기를 하면 한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불량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칼럼 같은 걸 쓴 적이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부겸이요. 열린민주당 시절에 노무현 까는데 앞장섰던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노무현 까는데 앞장섰던 인간입니다. 근데 갑자기 노무현 정신 운운하면서 노무현을 비판한 거를 용서할 수 없다? 야, 진짜 황당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인간을 왜 선대위원장으로 도대체 앉힌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진짜 외롭다.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반명 세력들하고 손잡고 같이 가보려고 하는데 그런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예. 좋은 사람 많아요. 좋은 사람 많은데 김부겸을 왜 끌어들인 건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은 당의 공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리가 아니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엇 할지를 고민하는 자리고 그거에 대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부른 거지. 공천에 대해서 이거 취소하라 저거 취소하라. 정신 나간 놈이지. 이 양반 열린우리당 시절이죠.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엄청 깠던 인간입니다. 진짜 김부겸이 양문석한테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래서 양문석이 먼저 김부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워낙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대화를 건네자 김부겸이 어쨌든 간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다. 이게 뭐야?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퇴. 당원들이 결정한 걸 네가 뭔데 빼라 마라. 여기서 새로운 게 뭔가 더 나오면 그거 우리도 보호 못한다. 진짜 헛소리죠. 스스로 수습하는 건 후보 사퇴. 예. 이 당시로 돌아가 볼 거예요. 한미 FTA 할 때 저도 비판했습니다. 한미 FTA를 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냐. 분명히 독소 조항도 있었고 그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외환은행 헐값 매각, 론스타한테 우리 물어줘야 될 돈이 있어요. 그리고 이 FTA라는 게 자유무역 협정이잖아요. 센 나라와 약한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요. 센 나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한미 FTA는요. 우리가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리하게 협정을 잘 맺었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도 있었고 김현종이라는 이 협상의 대가가 등장을 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에게 좋은 협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FTA를 여러 군데를 했잖아요. 대부분 잘 사는 나라가 유리합니다. FTA는.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노무현을 지지했었던 진보라고 불렸던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전부 다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노무현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노무현을 지지했었던 노무현을 찍었었던 사람들조차도 노무현을 외면했고 노무현을 싫어하던 사람들은 노무현을 원래 싫어했고 이랬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한미 FTA를 추진하는 노무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 아니 그러면 노무현 때 탄핵을 주도했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골 때리는 건요? 국민의힘에서 양문석을 비판해요? 노무현을 비판한 양문석 사퇴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난리를 쳐. 니들이 뭔데? 아니 니들은 노무현을 얼마나 많이 비하하고 조롱하고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환장하잖아. 예,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문석을 이렇게까지 시비를 거느냐? 깜도 안 되는 걸로 전해철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해철이 날아간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전해철하고 박용진도 지키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해철이야 그래 친문이라고 치고 박용진이 친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친문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친문은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일종의 허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많은 분들은 여전히 그 교수의 말을 듣고 문재인이 수괴다, 내각제를 꿈꾸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박용진 구하기에 고민정 같은 애들이 앞장서는 거 보면 친문 프레임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반명입니다. 반명. 이재명이 탐탁치 않은 인간들이 민주당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골 때리죠. 당원들이 그렇게 지지했는데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이 싫은 겁니다. 김부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다, 이재명이 싫다,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친문끼리 뭉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박용진 구하기에 고민정이나 뭐 홍익표나 이런 애들이 나서는 거 보면 친문도 아니야. 그냥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들 같은 거예요. 김부겸이 김우영도 시비를 겁니다. 마찬가지죠. 김부겸도 시비를 거는데, 김부겸이 김우영도 재검증 요구 막 이 난리를 치는데, 김우영이도 강병원이 친문입니까? 강병원이 친문도 아니에요. 강병원이 임종석 떨어뜨리고 국회의원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이 언제부터 친문이었습니까? 임종석은 노무현도 인정 안 했고 그냥 운동권에 그냥 네임드 이거예요. 강병원이 친문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임종석 같은 경우는요, 박원순 시장의 몫으로 챙겨준 인물이지 원래부터 문재인하고 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조중동이 만든 그런 허상인데다가 또 우리 그 교수가 만든 이 음모론의 핵심이죠. 문재인 그리고 그 친한 사람들,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고 윤석열을 밀어줬고, 윤석열이라가 한패거리인데다가 조국이 문재인의 지시를 받은 또 하수인이고, 아니 윤석열하고 문재인하고 같은 편인데 문재인이 조국한테 시켜서 이재명을 죽이라고 지금 출마를 했다. 이게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조국이라는 사람은 온 가족이 도륙당하는 걸 문재인에게 허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조국에 대한 가족을 도륙하고 있을 때, 멸문제라고 있을 때 문재인이 윤석열에 그걸 지시했고 조국은 그걸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문재인, 조국, 윤석열이 같은 편이다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앞뒤가 아무것도 안 맞아도 그냥 그렇대. 그래서 잘 납득이 안 되지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지금 이 흘러가는 걸 보면요, 친문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있는 겁니다. 반명이에요. 거기에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그냥 없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하면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홍익표도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홍익표는 왜 이런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는데, 홍익표가 친문입니까? 친노입니까? 아니야. 홍익표 뭔 친노야. 박용진은 대표적으로 노무현 까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친노, 친문 이 접점 관계가 막 혼재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딱 하나죠. 나는 이재명이 싫다. 나는 이재명이 싫다예요, 그냥. 홍익표가 방송에 나와서 공관위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공관위원장도 책임이 있다. 아니, 당 원내대표라는 인간이 공천이 다 끝났는데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다? 이거 완벽한 해당행위예요. 자기네들은, 이놈들은요, 지금 당의 승리,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이름으로 당이 크게 이기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공관위가 결정하고 당이 다 결정 내리고 얘기가 끝났는데 그걸 이제 와서 원내대표라는 인간이 이거를 들춘다? 이것도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냐? 이재명이 싫은 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홍익표가 친문이다? 홍익표가 친노다? 아니에요. 경선 자격 주는 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정신이 나간 원내대표죠. 이런 원내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양문석이 수박, 바퀴벌레 이런 얘기를 해서 징계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논란 종식하고 선당우세 모습 필요하지 않을까? 홍익표가 쓸데없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처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결정했는데 니들이 뭔데 그만해라 해라. 아주 그냥 이 윤건영도 분노를 참기 어렵다.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개소리하고 있어. 윤건영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고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정도 거의 뭐 정신 나갔다고 볼 수 있죠. 이해찬 전 대표,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그대로 간다. 끝냈습니다. 그냥 끝냈어요. 후보 사퇴 안 된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딱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 끝냈죠.
자, 유시민 작가의 말을 들었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노무현과 가까운 사람 중에 유시민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리고 고민정 같은 경우는 노무현하고 가깝지도 않아. 친노도 아니야, 고민정. 근데 갑자기 노무현을 들고 뭐 노무현을 내가 지킨다. 어우, 진짜, 씨.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저는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직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나라 국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했던 정치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주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 누구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정치 비평가들이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직자로서의 자격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너무 명백하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진보 개혁 진영 내부의 문제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정치인 양문석을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는 이제 진입장벽으로 그걸 쓰는 거는 그거는 노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네. 참 한번 오락해라. 그런 정도로 끝낼 일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후보직을 내놔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자체가 저는 터무니없는 거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는 한테는 이런 정도의 조언이면 충분하죠. 앞으로 어떤 견해를 표명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이제 감정적인 반발을 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의 정견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면 되지. 뭘 이게 무슨 왜들 이러는 겁니까? 저도 굉장히 그 한편으로 웃겼거든요. 아니 갑자기 왜 노무현 내가 더 사랑해서 콘테스트를 하고 있지? 아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캐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늘 봉화마을 가신다니까 양문석 후보가 가서 큰절 한번 올리고 앞으로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제가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돼요, 무슨. 이게 이런 일이 왜 불거졌다고 보십니까? 누가 양문석을 쫓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뒤에서 범퍼질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키우면 민주당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친윤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빵빵 터뜨리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당내에서 그런. 자, 유시민 작가가 정리했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게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 대표한테나 잘해라. 이 일은 양문석이 무섭고 이게 아닙니다. 전해철이 죽은 게 싫은 겁니다. 전해철을 살리고 싶어. 전해철은 반명의 대표주자, 좌장. 홍영표가 뭐 친문 좌장 이러는데 홍영표가 언제부터 친문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실제 반명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반명.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에요.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 그 중에 좌장이 전해철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철이 날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전해철을 양문석이 잡은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양문석한테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반명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거의 혐명이에요. 혐오합니다. 이재명을 혐오하는 세력들 정도 됩니다. 정세균, 김부겸, 노무현 겁나게 깠던 인간들이에요. 제일 인정 안 했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노무현을 비판했으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사람 같지도 않은 거죠. 친노에서 유시민보다 더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시민이 이렇게 정리했으면 끝난 거예요. 살아있는 당대표한테 잘해야 돼. 지금 이재명 대표 얼굴 없이 이번 총선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반명 세력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게 불만이에요. 당원 혁명이 일어나는 게 불만입니다. 당원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불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 돼지 당원들이 이 당을 바꾸고 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을 민주적인 정당으로 바꾸고 있고 이재명이 당대표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이 모든 게 싫은 겁니다. 대의원 1인 1표 이것도 반대하는 세력 보십시오. 전부 다 반명입니다. 홍익표 반대했죠. 고민정 반대했죠.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민주당이
당원의 것이 아닌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발악으로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반도라는 역사 크게 보면요, 바퀴가 이제 굴러가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시대를 보면 작은 바퀴로 보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거대한 바퀴라고 생각해 보면요, 언제나 앞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구르기 시작한 건요, 절대 멈추게 하거나 뒤로 거꾸로 굴러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박용진도 난리인데 조수진 양자 경선을 결정을 했어요. 조수진 변호사, 알릴레오 진행하는 조수진 변호사. 이게 조건이 더 충격적이죠. 예,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전국 권리당원 70%입니다. 그러니까 박용진을 2번 죽이는 거야. 제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하는데, 강북을은 무조건 민주당이 이겨요. 그래서 논란이 되지 않을 사람을 집어넣는 게 맞다. 근데 박용진이 계속 난리를 치니까, 그래, 박용진 너 다시 경선해 했는데, 경선을 권리당원,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권리당원 맛 좀 봐라. 예, 이거란 거죠. 그러니까 박용진이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감산 페널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빼야 된다고 난리치면 이걸 왜 빼? 어느 후보도 예외 없이 당원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당원을 전략공간위에서 선보거나 수정할 수 없다. 박용진은 안 돼. 이거 봐. 박용진이 뭐라 했냐? 결선까지 짊어지고 간 30% 감산 조치가 전략경선이라는 완전 새로운 세팅에도 다시 적용돼야 한다는 건 당원 당규 없는 무리한 유권 해석이다. 당원들만으로의 경선 투표는 당의 헌법인 당원 위반 경선이다. 당원들만 왜 경선을 붙이냐? 나 당원들한테 인기 없는데. 인간의 욕심이 참 끝이 없다. 끝이 없어. 고민정은 박용진도 지켜야 되고 아주 그냥 노무현 대통령 이번만큼은 지킬 것? 이 인간 노무현하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고. 고민정은 경선 붙였으면은 김상진 예비후보가 이겼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최고위원한테 특혜를 줬어요. 이건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보십시오. 다 단속공청 받았습니다. 고위당직자들 다 단속공청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덜 된 거예요. 왜 최고위원들한테 전부 다 단속공천의 혜택을 줍니까? 민주당이 대놓고 최고위원들은 단속공천 줍니다라고는 안 했지만 전부 다 단속공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단속공천 줬어요. 고위당직자들 다 단속공천 줬습니다. 다음 총선 때는 이런 것도 전부 다 바꿔야지 돼요.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왜 최고위원과 고위당직자들은 그런 특혜를 봅니까? 일 잘하면 당원들이 선택해 주는데 경선 가야 되는 거죠. 양문석 논란, 이건 논란 될 것도 아닌데 논란을 만든 겁니다. 김부겸, 정세균, 노무현 가장 앞장서서 씹어댔던 인간들이고요.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공천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 그냥 비판한 것과 탄핵에 앞장선 사람, 누가 더 죄질이 나쁩니까? 누가 더 죄질이 나쁩니까? 근데 말로 비판한 사람만 자격이 없다? 가짜는 소리죠. 네, 가짜는 소리입니다.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박용진 살리려고 하고 양문석 날리려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공통적인 움직임이에요. 박용진은 친문 아닙니다. 청와대 동호회도 아닙니다. 임종석 살리려고 한 거, 그래 청와대 동호회끼리, 청와대 출신 동호회끼리 뭐 친하니까 뭐 그렇다 쳐. 홍익표랑 임종석이랑 워낙 친분이 있고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박용진은 왜 이렇게 살리려고 하지? 이상하잖아요. 전부 다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해철도 친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해철은 그냥 반명이고 이 모든 움직임의 흐름은 반명이에요. 친문 프레임으로 언론이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반명입니다. 여기에는 문재인하고 친문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박용진도 얘네들하고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홍익표도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양문석 논란을 통해서 민주당에 남아있는 인간들 중에 그 사람의 면면을 또 하나씩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뽑아야 되겠지만 얘네들 다음번에는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없어요.